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실습은 이렇게 할게요. 프로젝트 발표용 슬라이드 제작을 목표로 한번 해보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단 접속하는 거, 그 다음에 가입하는 거, 그 다음에 크레딧 확보하는 방법, 그 다음에 슬라이드를 제작하는 거. 슬라이드를 제작을 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슬라이드는 파워포인트란 말이죠. 그래서 파워포인트로 출력하는, 그래서 내가 내 마음에 맞게 좀 더 수정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내보내기를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준비물은 발표 주제 및 구조화된 내용인데, 지금 실습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니까 그냥 따라서 할게요. 그런데 여기는 우리 예상 소요 시간을 제가 그 일 주제를 좀 강의를 짧게 한 이유가, 여기가 예상 소요 시간이 45분에서 1시간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이제 그 접속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이게 조금 길어요. 이 콘텐츠를 생성하는 시간이 실시간으로 이렇게 코딩을 해서 만들다 보니까 그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좀 실습 시간을 좀 더 넉넉하게 잡기 위해서 일 주제를 좀 짧게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우선 한번 이 젠스팍 AI에 한번 접속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젠스팍 AI에 접속을 하게 되면, 저는 지금 이미 이제 가입이 되어 있어요. 가입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도 가입이 안 되어 있어도 똑같은 모습이 나올 거예요. 똑같은 게 나오고, 지금은 무료로 이렇게 에이전트들을 모두 다 사용할 수 있도록 고급 모델에 대한 무제한 액세스를 또 AI 채팅에서 제로 크레딧 코스트로 이용해야 돼요. 프로나 프로스 사용자가 되면 이런 혜택도 주네요. 25년 12월 31일까지는 프로나 프로스. 우리는 이제 일반 사용자들은 이게 안 나올 거죠. 이렇게 안 되어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접속은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에 들어가서 저도 여기서 로그아웃을 한번 해볼까요? 로그아웃을 해서, 자, 로그아웃을 하고, 자, 로그아웃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여기 가입하기가 무료입니다. 이렇게 오른쪽에 이렇게 창이 보이네요. 가입하기를 누르면 이렇게 하라고 그러죠. 마이크로소프트 가지고 제가 한번 가입을 해볼까요? 마이크로소프트로 한번 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로 이렇게 수락을 해주게 되면 가입이 됐고요. 그래서 나에 가면 이번에는 WSU 황동아, 그래서 이제 일반 계정이죠.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게 볼 수가 있고요. 자, AI 슬라이드를 지금 보면은 크레딧이 얼마가 있는가가 여기 안 나오는데, 자, 크레딧이 어디에 있을까요? 크레딧 한번 찾아보시고, 지금 크레딧 200 크레딧이 있네요. 200 크레딧이 있다고. 200 크레딧 안에서 얼마나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한 200 크레딧이면 일단 이렇게 가입까지 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여기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회원 가입까지 하고,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별로 없고 AI 슬라이드 쪽만 우리가 집중적으로 볼 거니까 그건 실제 또 실습을 해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언어 설정에서 한국어로 자동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크레딧은 처음 가입했던 200 크레딧을 준 걸 받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크레딧은 하루에 200 크레딧이 무료로 충전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200 크레딧은 약 20페이지의 슬라이드 제작이 가능한 양이라고 합니다. 오늘 내가 200 크레딧을 다 사용하지 않으면 다음 날로 이월되지가 않는다. 매일 200 크레딧이 충전이 된다. 계정 생성 시에 기본 크레딧을 제공해주고, 또 여기 보면 추가 크레딧을 획득하는 방법 해가지고 프로 플랜 구독으로 크레딧 한도를 증가하는 방법이 있고, 신규 사용자 추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방법이 있어요. 특별 이벤트 및 프로모션 참여를 하게 되면 몇백 크레딧인가 1000 크레딧씩 이렇게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나에서 설정에 들어가게 되면 잔여 크레딧을 확인할 수 있었고, 프로젝트별로 크레딧 소비 내역을 추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3단계에서 이제 그 슬라이드 제작을 시작을 할 건데요. AI 슬라이드를 해서 주제를 입력을 하고, 발표 제목을 입력하고, 구조화된 텍스트, 키워드 붙여놓고, 필요시 추가 지시사항을 입력한다. 그 다음에 템플릿 및 스타일을 선택을 하고, 이렇게 돼 있네요. 그 다음에 생성 옵션 및 페이지 수를 설정한다. 이렇게,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적어주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한 거를 실제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AI 슬라이드로 가서 여기다가 안녕, 너는 슬라이드를 참 잘 만든다고 들었어. 나는 지금부터 휴머노이드 로봇의 현황에 대해서 슬라이드를 만들고 싶어. 내용은 휴머노이드 로봇의 정의와 또 용도, 또 시장 규모와 기술 수준을 세계와 국내 기술을 비교해주고 휴머노이드 로봇을 이용한 서비스 또는 용도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해줘. 슬라이드는 15페이지로 만들어줘. 자, 이렇게 이제 프롬프팅을 했고요. 여기서 엔터를 치게 되면 얘가 지금부터 thinking, 아까는 플래닝 했잖아요. thinking을 하고, 안녕하세요. 휴머노이드 로봇 현황에 대한 슬라이드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정의부터 시장 규모, 기술 수준, 서비스 아이디어까지 포함 15페이지의 전문적인 프레젠테이션 준비해 드릴게요. 먼저 슬라이드 프로젝트를 초기화하겠습니다. 도구 사용, 프레젠테이션을 했다든가, 프레젠테이션을 사용했다든가, 이런 식으로 자기가 하고 있는 작업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합니다. 에이전트이기 때문에 이런 기능들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니까 목차는 1. 정의, 용도, 시장 규모, 기술 현황, 주요 기업, 국내 기술, 해외 기술, 비교 분석, 서비스 아이디어, 미래 전망, 과제 및 해결 방안, 결론, 감사. 이렇게 해서 15페이지 만들었더니 이렇게 도구 사용해서 만든 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봇이란 정의를 먼저 했고,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얘가 하고 있었겠죠. 오른쪽에 보면 슬라이드를 만들고 있는 게 실시간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어요. 보시면 생성 대기 중에서 자, 이렇게 만들고 있고, 자, 여기 이렇게 목차에 따라 가지고 16페이지까지 감사합니다까지.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슬라이드를 본격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최신 정보를 수집하고 그 후 단계별로 슬라이드를 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검색을 해서 휴머노이드 로봇 정의 특징 2024 해가지고 도구 사용해서 검색이라고 도구를 사용을 했죠. 그래서 프레젠테이션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봇 현황 및 전망에서 이렇게 첫 번째 장을 만들었어요. 1페이지, 페이지를 표지 템플릿으로 편집을 했고, 표지 하나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만들겠네요. 목차 슬라이드 만들게. 이렇게 실시간으로 계속 만들고 있어요.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시간이 조금 걸려요. 자, 이렇게 코드로 만들고 있죠. 이거 많이 봤던 CSS하고 HTML 이걸로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이런 모양들을. 기존에 막 그래픽으로 하던 게 아니라 코드로 이렇게 만들고 있다. 여기서 코드를 보면은 이렇게 보여요. 코드를 보면 또 생각 중 보면 이런 것들 생각하고 있다고 미리 보기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자기가 저장을 하고 있어요. 저장 지점 1, 2 해가지고 이렇게 만듭니다. 목차 슬라이드도 성공적으로 만들어졌답니다. 그냥 대화하면서 보여주면서 저하고 대화하면서 이렇게 작업을 계속 하고 있어요. 자, 세 번째 슬라이드, 휴머노이드 로봇의 정의를 제작하겠다. 가지고 지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을 많이 이렇게 해서 코드를 작성을 하고 있죠. 생각해서 코드 작성하고 그 코드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페이지를 만드는 거죠. 페이지를 휴머노이드 로봇이라 해서 정의 다시 한번 볼게요. 다음 페이지도 한번 이렇게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만드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약간 좀 그림이 안 좋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파워포인트로 이걸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로봇들은 좀 갈아 끼우는 것도 좋겠죠. 여러분들이 많이 테슬라의 로봇이라든가 요새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많으니까 그런 로봇들을 가져다가 좀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열 번째 슬라이드를 또 먼저 한답니다. 중간에서 쭉 건너뛰고 열 번째 슬라이드를 먼저 하겠대요. 이렇게 갔더니
생각을 쭉 해서 미리 뭐 코드까지 해가지고 이거 좀 쉬웠던 모양이죠? 세계와 국내 기술 수준을 비교해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해외 기술 수준이 95%인데 이 조건에 우리나라는 70%. 이런 식으로 자료들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잘 만들죠? 또 이번에는 몇 페이지로 가는지 한번 볼게요. 다 만들었으면 국내 경쟁력 향상 방안까지 했고 또 이번에는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나머지 슬라이드를 병렬로 제작을 하겠다고 한꺼번에 여러 개를 동시에 하겠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16번째를 만드는데 뭐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한 거 먼저 생각을 하고, 배경 때 뭐가 할 것이다. 그리고 코드를 작성을 시작하고 미리 보기. 자, 여기까지 일단 진행하는 거를 보았습니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잠시 제가 이 일시 중지를 했다가 이게 다 끝난 다음에 결과를 가지고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이렇게 해서 모든 슬라이드 16장이 이렇게 다 만들어졌어요. 다 만들어졌는데요. 지금 이게 보면 보통 생성하기 누르고 나서 약 20분 정도 소요가 된다고 15장 했는데 한 20분까지 안 걸리고 약 한 10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15장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 이미지 스타일을 실사로 할 거냐, 일러스트로 할 거냐, 이런 것들도 좀 정해주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실습을 할 때는 이런 부분들을 몇 차례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테마가 적용된 그러한 결과물이 나올 걸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만들어진 이제 슬라이드가 완성이 됐으면 그걸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걸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은 내보내기를 먼저 해야 돼. PPT로 내보내는 걸 먼저 해야 되니까 우리가 거기까지 다시 한번 실습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이게 다 완성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여기가 아까 그 중단 버튼이 있었는데 그게 없어지고 이게 다시 또 채팅창이 나왔죠. 그리고 여기 보면 보기 및 내보내기가 있어요. 보기 및 내보내기. 여기를 하게 되면 지금 만들어진 웹페이지가 이렇게 보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만들어지죠. 이렇게 지금 여기 보시면 제조업 쪽에 커서가 가니까 색깔이 변하죠. 이렇게 이런 형식으로 반응형으로 이렇게 웹사이트로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파워포인트로 이거를 옮기게 되면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없어집니다. 이러한 효과들은 사라져요. 그래서 이것도 뭐 29년 여기 갖다 대게 되면 글로벌 휴머니티 로봇 시장 규모가 38.3억이다. 또 여기가는 80억이다. 이렇게 나오는 이런 것들도 사라지게 되죠. 좀 아깝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로 한번 그 웹사이트로 이거를 코드를 가져다가 웹사이트로 그대로 활용해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플레이 슬라이드는 이렇게 우리가 슬라이드를 마치 파워포인트 보듯이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렇게 하면서 실제로 풀스크린으로 이렇게도 볼 수가 있죠. 그런 것들이 플레이였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우리가 하고 싶은 게 엑스포트예요. 그래서 엑스포트 PPTX 하면 효과도 깨지지만 폰트도 좀 깨지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만들 때 폰트는 예를 들면 뭐 설치가 필요 없는 맑은 고딕으로 해달라. 또 글자 간격은 뭐 표준으로 해달라. 이런 식으로 파워포인트에서 사용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좀 첨가해서 프롬프팅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손 많이 안 대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프레젠테이션 자료가 만들어집니다. 또 여기도 1에서 10분까지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잠시 일하는 동안에 프레젠테이션으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게 보면 우리가 지금 이 PPT로 내보내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PPT로 내보내기를 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발표를 하기 위해서 이제 완성된 슬라이드 파워포인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정을 하고 발표자 노트도 추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슬라이드 순서 및 구성을 최종 점검해서 순서를 바꿀 게 있으면 바꾸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만의 파워포인트로 만들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발표 준비할 때 주의사항이 있죠. 여기도 그 할루시네이션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서 AI 생성 내용의 사실을 꼭 확인을 하시라는 거. 이거는 AI를 뭐 100번 사용해도 좋아요. 뭐 1000번 사용해도 좋아요. 그런데 꼭 그것을 검증하고 확인하는 것은 사람의 몫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잊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불필요한 자료 제거 및 간결화하는 거, 그 다음에 주요 메시지 강조 및 명확화하는 거, 이런 것들은 인간이 어떤 갖고 있는 창의적인 그런 생각들이죠. 이런 것들. 또 청중 수준에 맞는 내용 수정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피드백 수집 및 개선, 동료, 교수들로부터 사전 피드백을 수집하고 발표 후 질문 사항을 기록하는 거. 그다음에 발표 시, 다음 발표 시에 개선점을 정리해서 다시 한번 발표해 주는 거, 템플릿으로 저장해서 재활용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발표력을 키우는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